어벤져스 자율구독료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또 응원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야, 역시 이 재판 지연에는 이재명은 거의 박사급 이상이에요. 이재명은 좀 이 재판 지연시키는 데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게 그 감독님 첫 번째 올린 거 그걸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법원 그에서 조치한 거를 이렇게 공지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2024년 12월 6일에 사건 접수가 됐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건이 12월 6일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3일 후인 12월 9일에 피고인 이재명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예. 이거를 발송을 했는데 11일 날 이틀 후죠. 발송한 이틀 후에 이사불명. 이게 뭐예요? 이사불명이라는 거는요. 그 이재명이 그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이재명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새로운 주소가 어딘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이사불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지금 어디 사시는도 모른단 말입니까? 원래 계양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사 갔다고 그랬잖아요. 계양구에서 어디 딴 데로 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 옮긴 집을 확인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11일 날 피고인 이재명에게 또 보냅니다. 새로운 주소로 이사 간 그 주소로. 아하. 예. 근데 발송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컨 때는 제가 여러 복수의 법률가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폐문부재라는 거 아세요? 폐문부재? 네, 안에 전달에 사람이 없다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문 닫아놓고 뭐 밖에서 저거는요 반드시 우리 그 지금 형사소송법이 옛날 그 방식인데 네. 이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보내면 되잖아요. 요새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법적 효력이 없고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 우편으로. 예.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폐문 문 닫아놓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폐문 부재. 안에 사람 없는 것처럼 문 닫아놓고 안에 사람 없는 것처럼 하니까 저렇게 11일 했는데도 그게 없지 않느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야 법원이요 이재명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발송. 그 뭐냐 하면요. 최후 통첩했네. 이거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할 때요 법적으로 두 가지가 유효하답니다. 네. 이재명 본인이 받던가 아니면 이재명이 선임한 변호사가 받던가.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안 했잖아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한 거예요. 네. 항소심 변호사 선임을 안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인이라고 등록을 할 때 자기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적게 돼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사를 가건 안에 있으면서도 문 닫아놓고 꽁꽁 숨어라 하던 그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고 오로지 자기가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633이 적용이 되려면요. 그렇죠. 저거를 송달을 받아야지 재판의 시작입니다. 그 날짜부터 카운트한다는 거죠. 그 날짜부터 3개월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저렇게 하려고 거의 자범 수준에 자범 수준에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재명 대표 책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재판을 지연하는가. 뭐 이런 책 쓰면 아마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저렇게 이사불명, 폐문 부재 뭐 이런 거 하면요. 네. 거의 도망간대요. 거의 도망간대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야, 참 대단합니다. 이재명 대표. 저렇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저기 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계속 신속히 하라고 그래놓고 자기 재판은 지금 저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자, 저런데
저거 뭐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아마 재판부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저걸 이제 할 텐데 문제는 또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네.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사건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지금 옮겨진 지가 거의 한 5,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재판 한번 진행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준비 기일만 하고 있대요. 네. 아이고 준비 안 됐습니다. 변호인들 뭐 기록 못 봤습니다. 하더니 처음에는 재판부를 좀 딴 데 보내달라고 옆 재판 보내달라고 했다가 기각됐어요. 이제는 아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1심도 있고 이건 또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2달 정도 걸린답니다. 이 네. 결정을 하는데 이게 주로 간첩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아, 간첩 그래요. 사건 때 쓰는 네, 방법이 맞아요. 바로 이게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참여 재판 신청 뭐 이런 것도 해요. 그것도 한참 시간 걸리고 그래갖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끌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특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 유죄를 때렸다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웃기잖아요. 그 재판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네. 그걸 안 받겠다고 지금 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 지원에 나서고 있으면서 네. 정작 이 헌법재판은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이 재판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이 3명의 지금 헌법재판관을 국회 추천한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오늘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감독님, 제가 그 하나 그래픽 올려놓은 거 있죠? 네. 네, 그것 이게 좀 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 그때 헌법 재판 때 박한철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장이 1월 달에 임기가 다 끝나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본인이 임명을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 추천이니까 임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이 나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는 박범계 의원은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가 않아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또 변호사 출신 민변 박주민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지금 현종님이 얘기하신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에 따른 새로운 그거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를 막아섰어요. 저렇게. 네. 왜 그러냐면 황교안 당시 대행이 임명하면 그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편들까 싶어서 그렇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8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여야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지금 6인으로 그냥 탄핵 심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새로운 3명 국회 추천 3명 그거를 임명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권위와 사고에 대한 어떤 판단입니다. 네. 권위라 그러면 대통령이 사망이나 뭐 탄핵이나 등등으로 해서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때가 이제 이 황교안 대행을 할 때는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라는 것은 탄핵 소추가 되는 바람에 일단 직무가 정지된 거거든요. 대통령은 있지만 직무가 정지된 사고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논리 되는 거예요. 즉, 지금 대통령 그 직무대행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인사권만 행사해야 되는데 헌재 소장이나 이런 걸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네. 6명으로 일단은 심판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영식 이번에 재판관이 주심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정영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아마 이제 좀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명이 심판하게 되면 그 중에 1명이라도 기각을 한다 그러면 이건 다 기각이 되는 거예요. 6명 전원이 인용을 해야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지금
국민의 민주당은 똥줄이 탄 겁니다. 네, 똥줄이 탄 거예요. 본인들이 저렇게 옛날에 이야기해 놓은 게 네. 그대로 사실은 지금 부메랑이 되는 거죠. 부메랑이 되는데 또 반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국회 추천목 3명 아닙니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했고요. 마은혁하고 정계선. 네. 국민의힘에서 또 변호사 한 분 추천했잖아요. 조한창. 예. 조한창 변호사. 근데 이분이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제 의원들이 뭐 질의서 서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권한대 임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추천하려는 그 후보자 3명 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헌재에서는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전례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헌재가 6명으로 할 수 있는지 현재 이제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양쪽에서 정말 누가 지연 잘하나 네. 그 경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시간 싸움 이러니까 어쨌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떻게 하든지 좀 늦춰서 네. 시간을 길게 해서 이재명의 지금 항소심 재판이 나오도록 하고 있고 그렇죠.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연기하겠다 하고 있고 서로 지금 시간 싸움에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일단 경찰과 검찰로부터 지금 다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의 소환 통보는 아예 접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검찰의 소환 통보는 아마 21일 날인가요? 네. 나와달라고 지금 검찰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변호인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일단 오늘 이제 그 변호인 좌장을 맡게 됐어요. 네. 김홍일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의리 때문에 네. 예전에 아마 대검 중수부에 있던 선배죠. 그리고 이 법대 동기인 윤곽근 전 고검장 여기도 합류를 했고 석동현 변호사 여기는 아마 이제 본인이 그냥 뒤에서 서포트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검찰 출신이죠. 헌법재판소에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이 이걸 이 출신 변호인을 구하기가 꽤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보통 예전에 대통령들은 한 10명 정도 12명 뭐 이 정도 이제 변호인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헌재는 생중계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네. 허용을 하지 않고 일단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 이제 지금 법무부나 당사자부터 저 답변서 이거 전부 다 지금 제출 21일까지 해달라. 27일 날이 첫 번째 이제 아마 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본격적인 이제 헌재 재판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3명을 더 임명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두고 있고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자꾸 지금 한덕수 총리를 지금 뭐 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에 아예 그냥 탄핵시켜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카드를 들이민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우리 헌법재판관 임명 할 수 없다. 네. 협조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모순이잖아요. 예?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코미디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말이 꼬여. 거부권 행사는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이. 참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지금 걸려서 헌법재판관은 적극적인 권한 인사권 행사하라고 그러나. 예.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네가 대통령이냐 그냥 권한대행인데 네가 뭔데 거부권 행사냐. 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만 하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또 보면서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네.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시로 말 바꾸고 말 바꾸는 것도 얼굴 하나 또 안 바꾸고 네. 온갖 꼼수를 다 하고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정말 정치 보복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하죠. 네. 예.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이게 그 후한무치라고 이야기하나요? 후흑이라고 그러나요? 후흑. 낯이 두꺼워서 아,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어제 다르고 진짜 이 조변석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자가 그거 송달 안 받으려고 법원에서 서류 송달 안 받으려고 이사를 가요? 아니 근데 야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일같이 저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예. 집 어디 사는지 몰라요? 예. 어? 아니, 뭡니까 지금? 야, 예? 우리 어벤져스 독자 여러분들 저 이재명 이사간 집 좀 찾아주십시오. 네. 예. 아, 참 네. 어디 수배라도 해야 되나? 이사 갔는 집. 야, 정말 어떻게 이사 갔는 집도 지금 숨기고 저 다시 분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국회의원 더 이상 나올 거 없고 아, 뭐 지금 여기 뭐하러 이 촌동네 와 있냐? 아, 다시 또 분당으로 가자. 그 집은 안 파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네. 저 순회동. 예, 예. 순회동 다시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뭐 거의 100% 맞을 것 같아. 거의 거기는 그냥 선거용으로 한번 가고 그 집은 그 이쪽 다시 분당으로 가서 아마 거기서 아마 지낼 겁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진짜 우리가 뭐 누차례 봐왔지만 진짜 저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게 훨씬 교묘하게 아마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겁니다. 윤통은 정말 무식하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지만 이재명은 정말 집요하고 아주 정교하게 대한민국을 망칠 거예요. 네. 우리가 한 번 망치면 됐지 두 번 또 망쳐야 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그 우리 윤 대통령께서 지금 그 소환 통보에 좀 응하지 않고 그 수사본부에서 보낸 서류도 지금 그 접수를 하지 않고 네. 있는데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본인이 뭐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답사에 바뀌었다고. 예.